교통사고 당했을 때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 2탄입니다. 제가 2탄의 영상에서 너무 보험회사 직원분들을 나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마음에 좀 걸리는데, 사실 저는 보험회사 직원분들을 이해해요. 그 보험회사는 그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자본주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그쵸, 이윤.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보험회사 또한 어떻게든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 자기 회사 돈을 최대한 적게 나가게 하는 그런 직원이 예쁘고 빨리 승진하지 않겠어요? 당신들도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인데 뭐 어쩌겠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떻게든 나가는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억울하지 않게 납득이 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쵸? 한 개라도 더 많이 알아야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나름대로 당했을 때 이것을 해결했던 그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2탄에서는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처절하게 음주 교통사고로 호구당했던 일을 자세히 말씀을 드림으로써 절대 여러분들은 저처럼 바보처럼 당하지 말라는 마음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24살 대학교 3학년 때 그 미국의 인턴 사원 떠나기 전에 2달 전의 이야기예요. 그 한창 이제 미국 가기 전이니까 이제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밤에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부천대학교 사거리 이렇게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차가 저한테 돌진하는 게 보이는 거죠. 백미러로. 이게 백미러로 보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보니까 하면서 제 차 뒤를 팍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멈출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차를 후진하더니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몰던 차가 어머니가 모시던 아반떼였는데, 차 뒤가 완전 반파될 정도로 엄청 세게 박았는데, 이놈이 도망가니까 잡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마침 고맙게도 어떤 택시차가 그 뺑소니 차를 가로막아서 겨우 잡게 되었어요. 근데 끝까지 문 잠그고 안 열더라고요. 그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경찰들이 금방 왔어요. 보니까 술에 엄청 취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레카차 애들이 한 3-4대가 막 모여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네, 뭐 네가 늦게 왔네 하면서 내가 가져가네.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아저씨 제가 제일 먼저 왔죠 하면서 이 차 제가 공업사까지 견인해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경황이 없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명함 주고받고, 그 레카차 아저씨는 이제 제 차 끌고 갔고, 경찰서에 저랑 그 뺑소니범이랑 그 목격자였던 아저씨, 택시 아저씨 셋이 같이 경찰서에 가서 이제 자세히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경찰서에 오셨고, 그렇게 조서 꾸미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라. 너 지금 안 아파도 나중에 후유증 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차는 뒤가 반파가 돼서 거의 폐차까지 갔는데도 신기하게 저는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게다가 2달 뒤에 이제 미국 들어가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스케줄이 빡빡했거든요. 아니 하루가 아쉬운데 무슨 병원이 입원이냐. 저는 병원에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딱 일주일만이라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라. 이건 명령이다. 차가 아작났는데 네가 지금 몸에 긴장이 된 상태라 모르는 거지. 너 나중에 미국 가서도 아플 수 있다. 너무 세게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입원 치료하고, 특히 입원한 지 이틀 후에 가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직접 찾아왔었어요. 양복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50대의 아주 젠틀하신 분이었는데,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괜찮으시냐, 얼마나 놀라셨냐 하시는데, 저는 이미 거기서 마음이 좀 녹아내렸죠. 왜냐면 저는 상대방이 예의 있게 나오면 저는 더 예의 있게 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른이시니까 저도 정중하게 대했죠. 이렇게 병원 휴게실에 앉아서 음료수 마시면서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었다는 걸 바보같이 망각해버리고 너무 편하게 대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를 간보려고 온 거거든요. 저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온 건데,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 앳되고 귀여웠던 청년인지라 아무 의심도 안 하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걸 다 말해버린 거예요, 바보같이.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저 지금 복학생 대학생인데요. 지금 2달 뒤에 미국 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미국 가시는데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게요. 하필이면 이럴 때 사고 나서 2달 뒤에 가시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야 될 텐데요, 그쵸? 맞아요. 다음 주에 여행도 가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여행? 아이고, 이렇게 오래 입원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도 다행히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네요. 운동하셨죠? 역시 젊고 운동하신 분이라 역시.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간보고 캐보러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내 상황에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너무 편하게 그냥 삼촌이랑 이야기하듯이 술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저에 대한 파악이 이제 슬슬 끝났겠죠. 성격도 깐깐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조만간 미국에 가야 하니 빨리 병원에서 나오고 싶어 할 거고, 사고도 처음 당해본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자,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별의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다 다루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 50대 보험사 직원과
이제 막 군대 제대한 처음 사고 처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24살의 예송이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인터넷에 이런 정보들도 없었어요. 근데 상대가 안 되죠. 저를 진짜 우습게 봤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동들은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종합 선물 세트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제가 만만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슬슬 저한테 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반 교통사고였으면 학생이 치료받을 거 다 치료받고 차도 수리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일인데, 문제는 이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주사고는 법적으로 우리가 보험사에서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착한 어린 학생이고 우리가 아예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이거 개구라예요. 그 음주 뺑소니 사고라도요, 그 보험사는 당연히 원칙대로 피해자인 저에게 보상하고 나중에 그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건데, 이 양반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무슨 대단한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뻥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또 정말 그런 줄 알고 감동해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그 사고 낸 그 아저씨 보고 왔는데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금액대로 형사합의 안 해주면 나는 그냥 깜빵 가겠다는 거야. 그냥 버팅기는데 정말 골치에요. 우리도 정말 돈도 없어 보이던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겁이 나는 거죠. 아니, 합의 금액을 떠나서 배째라식으로 그냥 감옥에 간다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형사합의 안 해주면은 정말 깜빵 가겠대요? 그렇다니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 저 형사 합의 금액을 얼마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고요. 일단 치료 잘 받으시고요. 나중에 또 연락 드릴게요. 얼른 나으셔야지. 푹 쉬세요 하고 이제 자상하게 인사하고 갔어요. 여기에서 형사합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그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그 형사 사건이 있고 민사 사건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민사는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든 지분 투자하든 개인적인 갈등과 권리 문제 등등. 그리고 형사 사건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말하는 거예요. 폭행, 절도, 음주운전 이런 것들. 따라서 그 민사 합의는 그 개인 대 개인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 근데 형사 합의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가 더 이상 그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해요. 이걸 법적 용어로 처벌 불원 의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에게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사자금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다른데, 제가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해자를 상대로 그 소송 걸어서 돈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형사합의금은 그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배상이 아닌 그 사과의 의미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니까. 따라서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음주운전하고 뺑소니까지 한 이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거 받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내가 따로 그 가해자에게 사자금을 받는, 그 가해자가 보험 들 때 그 배인 대상까지 했다면요, 저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처리해주는 게 맞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지.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보험회사 직원분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때는 인터넷에 정보가 없으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기 힘들다고? 근데 뻥이었죠. 근데 게다가 가해자 놈이 배째라식이라고? 그럼 나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거 나만 손해 아닌가. 게다가 비록 차는 엄청 뒤에서 세게 박아서 이제 차는 반파되었지만 지금 내가 아프지는 않아. 내가 2달 뒤에 미국 가야 되는데 여기 병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틀 지나니까 제가 마음이 초조해져서 그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 걸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고 났을 때 먼저 이렇게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해서 합의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카드 게임으로 치면요, 내 패를 다 보여주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아무튼 내가 이제 바보같이 마음이 급하니까 전화 걸었는데, 아이고, 전화 주셨네요? 혹시 저한테 보험회사에서 주는 그 배상금하고 그 가해자랑 형사 합의를 하면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하고 다시 연락해봐서 최대 얼마까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이제 끊고 나서 한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가해자가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한다. 내가 사과를 받아주면은 그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측정하고 있고 우리 보험사 측에서도 얼마를 드릴 테고 해서 다 해서 얼마다. 들어보니까
금액이 작긴 한데 저는 그냥 대충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그냥 나오고 싶었어요. 그냥 끝내고. 근데 그 차량에 대한 대물 손실은 어차피 이제 팔아봤자 50만 원도 안 나온 그 구형 아반떼라서 그 폐차하고 그 폐차비만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보험사 직원이 이제 서류 들고 온 거예요.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자, 이제 여기 사인만 하시면 이제 보상금 받으실 수 있고 이제 퇴원하시면 된다. 그 형사 합의에 대한 확인 절차는 이제 경찰에서 당당간이 따로 연락할 거고요. 이렇게 서류 보니까 깨알같이 글씨들이 써있어 이렇게. 근데 진짜 바보같이 제가 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읽고 그냥 사인해버린 거야. 근데 그 직원의 말이 더 이상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그냥 사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용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요. 그 후유장애 포함 어쩌고 이딴 거 있으면요. 절대로 사인하시면 안 돼요. 만에 하나 나중에 그 후유증 장애가 와도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런 후유장애 발생 시 별도 지금 뭐 어쩌고 이런 문구 있으면요 당장 찢어버리시고 그 문구 자체를 없애버려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세요. 서류를. 자,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 적은 합의금을 받고 2주가 지났는데 우리 집으로 어떤 용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딱 보니까 그 견인차 비용이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견인 비용이. 자, 여러분들 사고 났을 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요 꼭 보험회사에다 연락하시고 나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양아치 같은 그 사설 네카이들이 와서 막 차 이제 걸라고 하면요 절대로 못 만지게 하세요. 지금 보험 레카 불렀으니까 제 차 건드리면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래도 차를 막 막무가내로 견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시고 그 레카차 넘버도 찍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더 이상 견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서 지들 마음대로 견인하고 나서 지들이 원하는 공업사에 가져가서 마음대로 견적 넣어버리는 쓰레기 양아치 놈들이기 때문에 초장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꺼지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1588-2504 1588-2504에 전화하시면요 무료로 가까운 뭐 휴게소까지 견인해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2달 뒤에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정확히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이제 사고 후 5개월 뒤죠. 그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목부터 등뼈까지 띵 하는 충격이 오면서 온몸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몽둥이로 친 것처럼 딱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감고 나서 이렇게 멈춰 있어서 간신히 헹구고 나서 침대에 와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겨우 누웠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전혀 몰랐죠. 그냥 담에 걸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온 등뼈가 쑤시고 시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꼼짝 못하게 누워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룸메이트에게 얘기해서 그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나서 근데 그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너 최근에 뒤에서 누가 박은 적 있냐 차로? 있다고 했더니 내가 보기엔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일단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나서 내일 다시 치료하러 와라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엑스레이 촬영이 600불이고 의사랑 10분 이야기했나 하고 나서 진통제 처방받고 나왔는데 1100불인가 1200불이 나온 거야. 뭐가 이렇게 비싸냐니까 그 룸메이트는 놀라지도 않아. 너가 미국에 있는 보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나 이러면 나 치료 못 받는다. 너무 비싸서. 차라리 나중에 내가 한국 들어갈 일 있으면 그때 치료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의 1년 동안 계속 아픈 채로 일하면서 지낸 거예요. 평상시에는 좀 멀쩡하다가도 재채기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 움직이면 이게 여전히 그런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예전 그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했었어요. 나 후유증 있으니까 이거 치료한다. 배상하라 했더니 이 직원은 이미 다른 회사로 옮긴 상태였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사인할 때 뭐 후유 장애 어쩌고 포함 이런 거에 사인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들은 책임을 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내가 사인했으니까. 진짜 바보였던 거죠. 그냥 내가 너무 바보였던 거고 너무 짜증나서 그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또 법원 가야 되고 또 필요하면 변호사도 써야 되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냥 이번에 인생 공부했다 치고 그냥 사기로 그냥 치료해라 혼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에 머무는 동안 침도 맞고 물리치료 받고 해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 다시 미국에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렸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한 이야기 있죠. 절대로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치료부터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자, 첫째로 사고 나서 그 가해자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 왔을 때 절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정확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 지들이 나중에 피해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간을 보는 거지
절대 제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또 중요한 건 계속 이야기하지만 치료예요.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합의니 뭐니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는 절대로 먼저 합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 것.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다고 해서 절대 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기에 합의하는 걸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그럴듯하게 뭐 조기 합의를 하자 유도해도요, 절대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치료에만 전념하겠다 하세요. 그리고 합의를 해야겠다 싶으면요, 이제 그들도 사람이에요. 터무니없이 어이없는 금액을 부르면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쓸데없이 전문 용어 써가면서 아는 척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내가 피해본 것들, 사고 나서 일 못하고 가게문 못 열고 이런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있는 그대로 책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그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냅다 합의금 이야기 꺼내고 제시한 금액 있는 그대로 냈다 받아들이고 정말 멍청했던 거죠. 저는 그때 미국 가는 걸 연기하고 나서 충분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맞는 거였고, 내가 사고로 인해서 미국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얼마든지 합당하게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잘 모르니까 그 성격이 초조해서 빨리 합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대로 못하고 합의금도 못 받고 제대로 보험회사 직원의 구라에 넘어가고 제대로 호구 당한 거죠 그냥. 자, 세 번째는 함부로 사인하지 말 것. 그러니까 천천히 서류 읽어보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합의 금액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으면요, 그냥 왜 이렇게 적어요 하고 떼쓰지만 말고 왜 납득이 안 가는지 설득하고, 그러면서 충분하게 꼼꼼히 검토하시고 사인을 하시라.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후유장애, 뭐 미포함, 뭐 이런 거 절대 사인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충분하게 치료받으시고 합의금 때문에 서둘러서 어설프게 처리하고 사인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 결정할 것. 자, 이번 영상도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3탄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